CCSA 미래 핵심 역량 강점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 강점 검사는 자신의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과거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핵심 가치, 현대 사회의 핵심 역량, 미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합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몸 상태, 장소, 사소한 경험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이므로 검사 결과가 자신이 생각한 자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적인 강약점을 파악하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신뢰도, 인의 예지신을 의미하는 오상, 팀워크 핵심 요인, AI 시대 적응 요인입니다. 본 해석 동영상은 점수 체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역량의 정의, 오상, 팀워크 핵심 요인, AI 시대 적응 요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검사의 점수 체계는 백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분율은 개인 내 비교에 용이한 점수 체계로 응답한 점수를 분자로, 응답 가능한 최고 점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 자신의 강점 중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의 범위가 있으며 20 이하는 매우 낮음, 20에서 40 사이는 다소 낮음, 40에서 60 사이는 보통, 60에서 80 사이는 다소 높음, 80을 초과하면 매우 높음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지 첫 번째 부분인 응답 신뢰도입니다. 응답 신뢰도는 무응답, 연속 동일 반응, 왜곡 응답을 확인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무응답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OMR 용지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개는 실수로 응답을 안 할 수 있으나 10개 이상의 무응답은 고의적인 무응답으로 판단하며 결과지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미만의 무응답 반응도 요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하나의 응답을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문항 구성에 따라 일부 연속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이상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판단하며 이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합니다. 긍정 응답률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입니다. 긍정 응답률이 70을 넘어가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또는 자기 고향적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응답이 10개 이상이거나 연속 동일 반응의 개수가 10개 이상이거나 긍정 응답률이 70 이상인 경우 검사 해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량이란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은 지식, 기술, 성격 등을 포괄하는 개념 중 관찰 가능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의 미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교육부의 핵심 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을 제외한 다른 역량을 측정합니다. 오상은 가치관에 가까운 개념으로 역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오상을 행동 원칙으로 정의하고 행동과 행동 관련된 인식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행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나를 말해준다를 잊지 말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위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상입니다. 오상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협력하고 신뢰를 쌓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오상의 가치는 기원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에 의해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상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오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신뢰받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팀워크 역량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팀워크 역량은 명확한 표현, 적극적 경청, 목표 지향적 행동, 피드백 수용, 협력적 태도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워크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현대 조직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조직에서 중요한 톱니바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워크 역량을 키워보세요. AI의 발전은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AI 프로그램을 접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은 AI로 대체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목표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적응 요인은 사고 전환, 적응적 사고, 학습 민첩성, 정보 세분화, 디지털 소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미래의 일터는 정해진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여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제 영역별 하위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자신을 잘 대표하는지 확인해 보고 낮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첫 번째, 오상의 인 요인입니다. 인 요인이 높다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따뜻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본 검사에서 인 요인은 공감, 배려, 친절, 대인관계 기술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감이 높다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배려가 높다면 타인의 필요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친절이 높다면 타인에게 긍정적이며 따뜻한 행동을 보이며 선의의 행동을 잘 실천합니다. 대인관계 기술이 높다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상의 의 요인입니다. 의 요인이 높다면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본 검사에서 의 요인은 정직, 공정, 용기, 책임감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직이 높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진실되고 솔직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정이 높다면 사람들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용기가 높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다고 믿는 가치를 표현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책임감이 높다면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 오상의 예 요인입니다. 예 요인이 높다면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고 예의 바르고 조화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본 검사에서 예 요인은 겸손, 존중, 예의, 행동 조절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겸손이 높다면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조용히 행동하고 타인을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중이 높다면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의가 높다면 사회적 규범과 예절을 잘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행동 조절이 높다면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상의 지 요인입니다. 지 요인이 높다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탐구심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것입니다. 본 검사에서 지 요인은 호기심, 몰입,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호기심이 높다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고 배우는 데 흥미를 느낍니다. 몰입이 높다면 집중이 필요한 일에 깊게 빠져들며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분석적 사고가 높다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높다면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오상의 신요인입니다. 신요인이 높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잘 보일 것입니다. 본 검사에서 신요인은 감사, 보답, 신뢰성, 헌신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가 높다면 일상 속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보답이 높다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정서적 반응이 큽니다. 신뢰성이 높다면 항상 일관된 태도로 행동하고 약속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려 합니다. 헌신이 높다면 자신이 맡은 일이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팀워크 핵심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워크 핵심 요인이 높다면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인은 조직 생활과 공동과제 수행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역량으로 명확한 표현, 적극적 경청, 목표지향적 행동, 피드백 수용, 협력적 태도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워크 요인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명확한 표현이 높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여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 방식을 조절할 수 있으며 협업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팀워크 요인의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 높다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필요할 경우 요약하거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팀워크 요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입니다. 목표 지향적 행동이 높다면 개인보다 팀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며 공동의 성과를 중시하는 태도가 돋보입니다. 네 번째, 팀워크 요인의 피드백 수용입니다. 피드백 수용이 높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제안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며 팀워크와 자기 발전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섯 번째, 팀워크 요인의 협력적 태도입니다. 협력적 태도가 높다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팀 내에서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자신의 역할뿐 아니라 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며 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행동을 중시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상위 요인인 AI 시대 적응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인이 높다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디지털 정보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은 미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창의성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역량으로 사고 전환, 적응적 사고, 학습 민첩성, 정보 세분화, 디지털 소양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전환입니다. 사고 전환이 높다면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응적 사고입니다. 적응적 사고가 높다면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고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민첩성입니다. 학습 민첩성이 높다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속도와 효율성을 보입니다. 네 번째, 정보 세분화입니다. 정보 세분화가 높다면 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소양입니다. 디지털 소양이 높다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검사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검사를 통해 나타난 강점은 이미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영역이며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신이 바라는 삶,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강점을 실천하고 약점을 보완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몸 상태, 장소, 사소한 경험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심리검사는 완벽하지 않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